이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광명 시흥 신도시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 일대 주변 정보를 정부 발표 자료가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라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무주택자가 최고입니다. 재테크 첫발 잘못 들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발표했을 때마다 속이 쓰립니다. 이거 이미 유주택자라든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입지, 정부의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 해당 지역은 여기입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입지는 여기에요. 광명시 왼쪽이고 시흥시 오른쪽이고 여러가지 교통수단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가 예전에는요, 테크노밸리,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올곳 판교선도 있고 신안산선도 있고 교통 새로 개설될 지하철로 둘러싸여 있는, 물론 끝부분이긴 하죠.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하지만 교통 요충지에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정부 발표 자료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정부 발표 자료가 여기 보시면 글씨도 진하기까지 조절해 가면서 핵심 단어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발표 자료만 보더라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서남권 광명 시흥에 67,000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 시흥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고 인근의 KTX 광명역 등 광역교통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배후 산업기반 생활권과 연계한 자족도시를 조성하고 목감천은 주민휴식 공간으로 재산생할 것이다. 남북철도 동서방향 도로를 확충하고 주변의 우수 교통인프라와 연계 교통도 강화되어 있다. 읽어보면요, 정말로 이 지역 일대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KTX, 지하철 1호선, 7호선, 전국민 수도권 어디나 쉽게 갈 수 있는 철도 교통망이 가깝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 광명 서울고속도로 27년 개통 예정이네요. 교통 요건이 우수하다. 북쪽으로는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여의도 업무지구, 시와 멀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과 가깝다. 구로, 금천, 광명, 철산 등 생활권과도 가깝다. 자료는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주택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항상 제가 말하지만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주택자가 왕입니다. 왕. 대출도 잘해주고 공급량도 엄청납니다. 이게 3기 신도시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여기 광명 시흥 신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최초로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일자리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도시로 개발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판교처럼 개발할 건데 판교보다 무려 3배, 4배 크기의 그런 엄청난 신도시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일정을 보면 25년에 보상 공고를 하고 27년도에 택지를 착공한 다음에 29년에 첫 분양을 하면 보통 2년, 3년 정도 건설을 하죠. 그래서 31년도에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 해당 지구의 북쪽에는 구로, 가산, 테크노밸리 등의 AI 소프트웨어 지식산업과 연계가 쉽도록 자족 용지를 직접 배치한다. 직접이죠, 직접. 빽빽하게 배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구 중심부에는 주거 기능을 지원하는 상업 문화 위주의 자족 기능을 배치하고 남쪽에는 산업 기반 연계한 첨단 모빌리티, 의료, 바이오, 헬스 등 미래 산업을 입주시키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뎁다리 지어놓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같이 짓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여기는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일자리로 개발하려던 부지였어요. 근데 3기 신도시가 거론되면서 여기를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특별계획구역을 북쪽 위치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특별계획구역, 어반스퀘어, 파크스퀘어,
여기 보면 커뮤니티 스퀘어, 특별계획구역 R&D 보니까 스퀘어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구역별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산업 벨트로 개발하겠다. 수도권 다핵화 축의 일정 축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깜천이 있나 본데요. 여기 보시면 녹지 공간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목감천 수변 공연 조성 계획, 조류지 공원 조성. 뭐 신도시에 요즘에 이런 호수 개발하는 것은 뭐 일정 정도의 하나의 공식이 되어 있죠. 주요 간선도로는 덮개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보행교 이런 것을 개발해서 커뮤니티와 자족시설 간을 서로 연계하는 이런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동서 양측을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몇만 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유치원 6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6개, 특수학교 2개 이런 식으로 학교도 다 들어서게 됩니다. 신도시 치고는 상당히 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 지도에서도 봤지만 사통팔달 교통이 매우 편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7호선, 신안산선 쭉쭉쭉 여러가지 지하철도 있고 보시면 KTX 광명역, 그 다음에 광명시흥지구를 거쳐 서울을 잇는 남북철도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철도는 뭐냐? 여기를 관통하고 있네요. 남북철도. 이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철도는. 아마 남북철도가 이 택지지구 광명시흥 신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요약을 해보면요. 여의도 면적이 4.4배 면적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서고 세대수는 67,000호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인구는 167,500명. 3인 가구만 해도 3618이잖아요. 18만 명 정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공원 녹지는 올림픽 공원의 3배, 그리고 자족 기능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이곳이 일자리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학교도 많이 짓고 있는 것이죠. 자, 숫자로 보는 주택 공급, 공공 분양이 55.6%네요. 공공 분양하고 공공 임대를 합해서 결국은요, 무주택자가 최우선적으로 선발이 될 거예요. 이 임대를 받더라도 여기서 10년 살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라든가 신혼부부, 청년, 나홀로 이런 게 오히려 당첨권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민간주택도 무주택자가 우선순위로 아마 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주변에 현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 택지지구가 들어서게 되는 2030년 임박해서 이 주변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동반 상승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공급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이 신도시가 몸값이 높아지고 이 주변 구도심이라든가 주변 아파트는 오히려 이 인구를 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아까 보셨듯이 북부, 중앙, 남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핵심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북쪽에,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이런 식으로 택지지구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호수가 가운데를 간통하고 있죠. 이렇게 상당히 신도시 입지로는 상당히 좋다. 교통으로도 입지로 좋고 일자리 중심으로 만들겠다니까, 아파트 위주로만 또 짓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도 많이 짓겠다고 하니까 아마 좋은 신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공급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저 같은 유주택자라든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 아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한번 철저히 준비하셔서 여기에 당첨되는데 미리미리 한번 대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한 정보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